고요하던 늘푸른 고울이 천둥 맞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90세 자산가 한민채 노부인과 20살도 한참 어린 날품팔이 청년 정우진의 결혼 발표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었다. 노망이 나서 나라 망신이다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장례식 같았던 결혼식 날, 신랑 정우진은 침묵했고 신부 한민채는 평생 가장 행복한 듯 웃었습니다. 모두가 이 결혼을 세속적인 욕망과 거래로 단정지었지만 첫날 밤 고요한 대저택 고송제에서 노부인이 건넨 낡은 오동나무 상자는 다 모든 조롱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속 70년 묵은 편지가 밝혀낸 진실은 청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노부인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과연 28세 남편은 90세 아내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세상의 경멸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믿을 수 없는 실화의 결말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더운 8월의 어느 오후 늘푸른 고을의 마을 입구부터 90세 박순자 할머니, 아니 한민채 노부인과 28대 정우진 청년의 결혼 소식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노부인은 남편과 사별 후 막대한 재산과 함께 대저택 고송제에 홀로 살던 지역의 명사였고 청년 우진은 부모를 잃고 날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결합은 순식간에 온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 재산 빨리 상속받으려고 저러는 거겠지라며 악담을 퍼부었고 나이든 이들은 노망이 났다거나 틀림없이 저놈이 돈을 노린 속셈이 있을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정우진은 그 어떤 반박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반면 한민채 노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눈은 흐릿했지만 갓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비웃음이 가득한 눈빛 속에서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아치와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연회장은 흡사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흰 레이스볼을 덮은 휠체어에 앉은 신부와 어쩔 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신랑. 누군가 오늘 밤 저놈은 돈방석에 앉겠지만 내일 아침 구급차부를 일은 없어야 할 텐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불순하고 비정상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 첫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슴 시린 비밀이 밝혀지면서 그 남자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고송제는 늘푸른 고을 넓은 들판 한가운데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웅장함보다는 섬뜩할 정도로 외로운 분위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의문의 장소였죠. 노부인 한민채는 지난 30년간 자식도 친척도 없이 오직 가사도우미 몇 명만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교류 없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노부인은 뜰에 국화꽃에 물을 주던 가난한 청년 정우진을 갑자기 안으로 불렀습니다. 마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늘 시선을 아래로 떨구던 우진은 노부인의 부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자 노부인은 생강차를 들고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 나 같은 늙은이랑 결혼하면 사람들이 욕할 텐데 무섭지 않나?
우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일 리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갉아먹는 지독한 가난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흔을 앞둔 노부인의 기이한 제안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날 돌볼 필요도 사랑하는 척할 필요도 없어. 그저 나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족처럼 함께 살아주게. 자네는 머물 곳과 먹을 것을 얻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걸세. 이유는 때가 되면 말해주지.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가족이라 불려본 적 없는 그에게 이 제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우진은 다음 날 아침 고송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노부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하지. 이건 거래가 아니라 나와 자네 모두를 위한 구원이야. 90살 노파가 28 청년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신문이나 방송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입과 10사람의 귀만으로 소문은 들불처럼 늘 푸른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입구 가게의 김씨 아줌마가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한민채 할머니가 그 정우진, 그 품팔이꾼이랑 세상에 돈이 썩어나니 결국 미쳤나 보네. 그날 오후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부터 유치원, 학부모 모임까지 정우진의 이름은 이장님 이름보다 더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노부인이 죽을 때가 되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 했고 다른 이는 우진이 수상한 약이라도 먹인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뻔하지. 유산 상속받으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겠어? 얼굴은 바짝 마른 게 꼴이 영. 이라며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홀로 살더니 늙어서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나이 들어 주책이다. 라는 악담이 난무했습니다. 우진을 어릴 적부터 잠시 거두어준 양어머니는 충격으로 온종일 문을 걸어 잠갔고 친척들은 전화를 걸어 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진은 침묵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망신이라더니 이제는 늙은 여자와 결혼해서 망신이라니 그 말은 지난 수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온 우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아, 가난해도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동정받는 삶은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마을이 노부인을 동정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의 눈빛에서 느껴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평온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마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하얀 백합과 결혼사진으로 꾸며진 신방에서 정우진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노부인 한민채는 침대 머리에 기대 가쁘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흐린 눈동자에는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바다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 평생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아닌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세상의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 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부인은 베개 밑에서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우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육체는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이 상자를 열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낡은 상자 뚜껑에는 내가 사랑했지만 지킬 용기가 없었던 사람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변색된 낡은 편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는 바래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으며 번진 잉크 냄새가 기억의 냄새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받는 사람은 감히 사랑해서는 안 될 동생 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눈을 뜨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강서준은 내 첫사랑이었네. 그는 가난한 짐꾼이었고 나는 이 지역 제일 가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지. 집안에서는 나를 땅과 맞바꾸듯 시집 보냈어.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남편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네. 그가 평생을 홀로 낡은 초가집에서 살다 죽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 우진은 그 사진을 노부인의 제사상에서 보았을 때 그저 돌아가신 친척이려니 생각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노부인은 전날보다 더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나무야, 이 이야기를 잘 듣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네가 날 용서할 권리가 있다면 용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일세. 노부인은 우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강서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 사본과 이름은 김나무정우진의 개명 전 이름, 어머니는 김미연, 아버지는 비어있는 출생증명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김미연 씨는 옆 동네 농협에서 일했었다더군. 강서준 씨가 그곳으로 이사가 숨어 살 때 두 사람이 잠시 만났던 모양이야. 내가 몇 년간 사람을 시켜 알아본 바로는 자네가 그의 핏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 우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친척들의 무관심과 세상의 동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평생을 놓쳐버린 그 남자의 핏줄일지도 모른다고. 우진은 분노가 치밀기도 했고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제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이라면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신 겁니까? 노부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후회했기 때문일세. 수십 년 전부터 밤마다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며 물었네. 당신 충분히 살았소? 행복했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네를 찾았네. 자네는 내가 외면했던 나의 청춘이고 아무리 늦었어도 사과하고 싶은 기억의 한 조각이었네. 결혼과 출생 비밀이 얽힌 이야기가 퍼지자 세상의 화살은 온전히 정우진에게 향했습니다. 것 봐라, 다 속셈이 있었던 거야. 할머니 죽기만 기다렸다가 재산 가로챌 생각이었겠지. 뻔뻔한 놈이 90살 노인한테 아내란이라며 재판관 없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꽂히는 시선, 수군거림,
혀 차는 소리는 수백 개의 독침이 되어 우진의 등에 박혔습니다. 채소를 사러 나갔다가 돈을 건네자 가게 주인이 손을 휙 빼며 대수다. 부잣집 양반이 돈이 부족하겠소라고 조롱했습니다. 우진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했고 친구가 보낸 내 할아버지도 너처럼은 결혼 못했겠다는 문자에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대문 앞에 오물을 던지고 이 마을의 순수함을 되찾으라는 낙서를 남겼습니다. 노부인은 묵묵히 치웠지만 우진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결혼하는데 당신들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제 명예를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제 손으로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곰방대를 빨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지만 세상 사람 입을 어찌 다 막겠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고개 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경멸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우진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나무에 물을 주고 매일 오후 노부인의 휠체어를 밀어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경멸받던 한 인간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